내 것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3월 첫 주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피하는 것,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3월 첫 주 소소한 클래식 뉴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술의 전당 및 많은 공연장들에서 임의로 단체들이 공연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많은 단체들이 공연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이어가지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므로 예술의 전당에서 모든 대관 공연 혹은 전시 등 취소할 경우 대관료 전액 환불, 관객들과 또 단체들에게, 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연주들이 지금 3월 첫 주를 비롯한 그 이후까지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욱 피아니스트 아시죠? 18살 때 리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여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때 이 사건이 왜 특별했냐?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가장 어린, 가장 최연소의 우승자였고 또 아시아 최초 우승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2012년 또 13년에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등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베토벤 연주에 대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원래 예정되었던 3월 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그의 독주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건 아니고 잠정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서울에서의 연주를 비롯하여 경기도 고양, 안산, 안성, 대구, 부산에서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이 연주회에 원래 연주되기로 한 작품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후기 소나타 30번, 31번, 32번으로 예정되었었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김선욱 피아니스트의 감동적인 베토벤 연주회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그라모폰에서 선정한 올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 국가인데요. 원래 이번 달에 내한하기로 했었던 홍콩 필하모닉인데요. 원래 홍콩 필하모닉은 1947년 시노리치 오케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1957년 홍콩 필하모닉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필하모닉은 2012년 츠베덴 지휘자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츠베덴 지휘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그리고 엄격한 훈련과 긴 연습 등을 통하여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작년에 그라마폰의 올해 오케스트라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홍콩 필하모닉의 내한 연주는 3월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취소가 아닌 연기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한하여 연주하기로 예정된 작품은 베토벤 교향곡 5번 그리고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5번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었는데요. 홍콩 필하모닉의 내한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어렸을 때 동경했던 성악가, 바로 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또 호세 카레라스, 그들과 함께 세계의 3 테너스, 3대 테너로 명성을 날리면서 활동했던 그들 중에 가장 잘생겼던 성악가,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입니다. 이 도밍고의 엄청 추악한 행적이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가 많은 여성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자들만 지금 27명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 2명은 도밍고의 지위나 자신의 경력에 대한 우려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도밍고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키스를 했다던가 아니면 사랑을 고백했다던가 원치 않은 스킨십을 했다던가 등등의 이유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 오페라 노조 AGMA로부터 도밍고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도밍고는 공식적으로 자신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누구의 경력이나 그 누구의 마음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해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스에 보고된 바로 의하면 도밍고가 미국 오페라 노조에게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800만 원입니다. 50만 달러를 기부 형식으로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조건은 미국 오페라단 노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결과를 일부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은밀하게 성립이 되려다가 이 이야기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거래가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도밍고가 진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남자 너무 잘생겨서 얼굴값을 하나 봐요. 지금 할아버지기는 한데 옛날에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또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 노래를 조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If I rest, I rust. 내가 쉬면 내가 녹슨다 라는 좌우명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었는데요. 30년 동안 묵은 버릇이 쉽게 고쳐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가 좀 뉘우치고 다시 무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Just want a minute.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피아니스트를 고르라면 여러분 누구를 픽하시겠어요? 바로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성 피아니스트들이 많죠.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제 계취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 태생의 피아니스트 유자왕을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자왕은 왜 그렇게 유명할까? 그가 그렇게 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14살 때 일본 센다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지 그에게는 3번의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8살 때 라드루프 연주를 대신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살 때 마르타 알게리키가 보스턴 심포니와 협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르타 알게리키가 갑자기 연주를 못하게 되어서 유자왕이 대신해서 보스턴 심포니와 협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머레이 프라야가 하기로 예정되었던 투어 연주를 못하게 되면서 유자왕이 미국 투어 연주를 대신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워낙 테크닉이 뛰어나고 연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도발적인 드레스예요. 이 사람이 클래식 피아니스트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야한 옷에 너무 딱 붙는 짧은 스커트에 저걸 입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파격적인 의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런데 이 그녀가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2월 2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자왕의 독주회가 열렸는데 그때 유자왕이 무표정한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한 뒤 연주를 멋지게 마치고 그 다음에 모든 연주가 끝난 후에 전혀 웃지 않고 퇴장한 후 한 번도 다시 나오지 않고 앙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이로 인해 많은 언론과 SNS에서 유자왕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유자왕이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 말 즉슨 21일 당일날 공항에 도착하였고 도착하고 입국 심사에서 바로 다른 방으로 끌려가 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굉장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유자왕이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각광받는 스타잖아요.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 리도 없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아마도 지금 퍼져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아계고 중국 사람이라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유자왕은 그로 인해 연주회장에 도착한 게 불과 연주회 시작 1시간 전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굴욕과 분노를 느껴서 펑펑 울은 나머지 눈이 너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부어서 도저히 그냥 무대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취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관객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자기는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다, 양해해달라, 이런 글을 자신의 인스타와 트위터에 올려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비단 유자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또한 입국 금지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유명 인사도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하니 일반인들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가네요. 코리아 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 시점, 저는 가끔 요새 이게 현실인가? 내가 눈을 뜨고 수도 없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시죠?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에서 최대한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려면 마음이 힘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울하지 말고 우리 우울할 땐 클래식 음악을 들읍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세요. 웃읍시다. 화이팅! Just want a minute. 러시아의 소치 다녀오신 분? 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러시아 땅을 밟은 적이 없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6년 전 동계 올림픽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곳이 대표적인 러시아의 휴양지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매년 2월 달쯤에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의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은 바로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비올라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바시뮤트입니다. 비올리스트뿐만이 아닌 지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소치 국제 페스티벌에 청소년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각 러시아 지역에서 12살부터 22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유스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 오케스트라가 페스티벌의 중점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일부터 23일까지 소치에서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 아트 페스티벌의 첫 스타트와 끝을 장식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음악인들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첫 개막 콘서트에는 정말 아름다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이 연주를 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폐막 갈라 콘서트에서는 앞서 제가 얘기한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나게 해준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Just want a minute. 여러분 혹시 요새 작은 아씨들 보신 분 손? 저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극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그 옛날 작은 아씨들을 보다가 말았습니다. 저랑 같이 영화 가실 분? 그 작은 아씨들에는 4명의 이제 자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언니가 매그, 굉장히 착하고, 두 번째가 다혈질의 용감한 조,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한, 그리고 안타깝게 아픈 이웃을 도와주다가 일찍 죽게 되는 베스, 그리고 막내가 에이미. 철없어서 조우랑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그리고 결국은 조우를 사랑했던 로리랑 사랑에 빠져서 또 결혼하는 인물이죠.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냐? 알아맞혀 보실 분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 바로 이 영화에 굉장히 주옥 같은 클래식 작품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특별히 오늘 살짝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셋째 딸 베스가 영화에서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베스를 아무 때나 피아노를 쳐도 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스가 가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연주를 하는 곡이 바로 슈만 어린이 정경에 나오는 곡인데요. 그때의 로렌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내려와 그 연주를 듣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의 죽음 이후에 프리드리히가 조랑 가족들을 방문해서 거기 놓인 피아노를 보면서 자신이 연주를 하나 해도 되겠냐 그러면서 연주하는 곡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인데요. 이 곡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에 잠기는 그런 슬프면서 따뜻한 여운이 굉장히 남는 장면이거든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음악들을 접하면서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따뜻함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건강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